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생각보다 좀 제가 이른 시간에 좀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네, 좀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어쨌든 오늘 신광섭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NBA 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좀 같이 고민하고 선택하게 될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지 저는 이제 느낌이 딱 한 종목이 오거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께서 예상하신 바로 네. 그 종목인 것 같은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네.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의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그쵸. 했어요. 네. 원자력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좌측은 이제 종가, 우측은 여러분들이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장중에 이제 두산 엘러빌리티도 장중 신고가 흐름이 좀 견지가 됐어요. 자,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리뷰해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이제 함부로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이 지금 대부분 커버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 목표 가격이 대부분 4만 원이었었어요. 목표가 상향을 해도 3만 6천 원에서 좀 더 올리고 뭐 3만 3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리고 4만 원 넘어갔습니다. 결국 4만 원이 넘어갔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두산 엘러빌리티가 뭐 체코, 그러니까 체코 관련된 이슈들 그냥 지금 이 주가가요.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 체코에 대한 소음도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서명이었죠. 지난주에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궁무진하게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니까 그런 뉴스가 돌더라고요. 원전 르네상스다. 네, 네. 원전 시대가 돌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내심 좀 불안해집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왜냐면 23년도에도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 시대다. 네. K 배터리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종목도 순환매 돌면서요. 근데 이제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투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엘러빌리티, 현대건설. 자, 근데 현대건설하고 두산 엘러빌리티랑 선택하게 되면은 어느 쪽이 탑일까라고 물으신다면 현대건설이 탑입니다. 네. 현대건설이 오랫동안 진행했었고 두산 엘러빌리티는 이제 사업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뜨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두산 엘러빌리티랑 현대건설 시총 보시면요 현대건설이 두산 엘러빌리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라면은 두산 엘러빌리티는요 딱 지금 이 정도 이렇게 각도 올라가는 거 보면요 바로는 모르겠으나 약간 좀 이런 냄새도 나요. 어떤 냄새냐면 이 정도 주가 상승 퍼포먼스 나오면 이제 두산 엘러빌리티가 추구하는 이제 투자도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원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왜 대략적으로 지금 뭐 2030년대까지 한 1조 2천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엘러빌리티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 자산은 한 5천억밖에 안 돼요. 5,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 나머지 7천억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또 약간 좀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약간 좀 유상증자 같은 게 갑자기 돌출악재로 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고민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요. 목표 가격은 당연히 없어요. 목표 가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없고 이 종목은요. 종가 기준으로 뭐 가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한 37,000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7,000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명히 또 이제 악재가 한번 좀 출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현금을 좀 이제 비축할 수 있는 두산 엘러빌리티만의 뭔가 이제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물론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 좀 잘 처리됐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37,000원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보유를 하는데 그런 뉴스가 뜨면은 일단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없습니다. 신고가 나오는가 지금 신고가 나오는 이런 대형주들은요. 어쨌든 메이저들의 의도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돌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두산 엘러빌리티 만약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개별적 악재가 나와서 여기서 주가가 37,000원이 깨지면서 10% 15%씩 급락이 나오면 없던 분들이
다시 또 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되면은 현대건설도 대체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 있을 이슈에 또 잘 대응해 보자라는 네, 맞아요. 대답을 해주셨고요. 또 현대건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LS 마린 솔루션이에요. 현재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유상증자 관련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LS 그룹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상증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건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뭔가 사채를 발행하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사업에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네. 예, CEO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어찌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데이터 센터,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샘 올트만이 오픈 AI의 CEO죠. 아랍에미리트 데이터 센터 짓고 또 아시아 지역에다가 세운다라는 또 뉴스도 보도가 됐잖아요. 뭐 그런 뉴스가 나온 만큼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이제 그 수면 아래 물 안쪽에다가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많이 짓는데 그에 대한 이제 관련 주기도 하죠. 해저 케이블이니까요. 근데 이제 공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모든 금액이 뭐 운영자금 목적이 아닙니다. 시설자금 목적으로 써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해저 케이블선 관련된 부분들 만들려고 할 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투자 확대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래서 아까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그럴 가능성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고 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LS 마린 솔루션 어쨌든 이제 시설자금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자금 목적은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제가 발행가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뉴스로만 간단하게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결국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국은 이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유상증자가 좀 긍정적으로 전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뭔가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종목은요 굳이 제가 볼 때 유상증자 나왔다고 매도할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이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지지를 좀 받고 있죠. 만약에 안 좋은 이제 뭔가 주주 배정이었으면은 이게 이제 장대음봉 나오면서 이걸 깨버리는 파동이 나올 텐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나 이 정도의 지금 요 60일선, 요 중기 사이이죠. 요 라인이 지지만 받는다면 오히려 좀 매수를 저가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떨 필요 없이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셀링,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히려 좀 더 가기 위한 뭔가 사업적인 포석이 나왔던 공시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하자는 측면에서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꼭 악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긍정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럼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대 로템이 오늘 신고가를 달성해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계속 방산 좀 모아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이미 목표가를 훌쩍 넘었고 현재 53% 넘는 수익 중에 있어요. 네. 현대 로템 계속해서 또 지켜볼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나운서 이거 들고 있다고 하면은 대충 13만 6천 원에 끝났잖아요. 네. 얼마까지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 15만 원까지 15만 갈 원이요?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약간 5만 원 단위를 끊어요. 15만 원. 그 15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 이렇게 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만 원 선 오면은 아마 또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 로템은 좀 눌림은 안 줘요. 근데 지금 최근 트렌드가 어느 날은 현대로템이 신고가 하고 어느 날은 에너지 넥슨, 어느 날은 하나 시스템 뭐 이렇게 신고가를 이제 서로 번갈아면서 가거든요. 그럼 네. 내일은 좀 쉴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투경이 좀 해제됐다는 소식, 뭐 그리고 증권사에서 또 이제 그 업을 좀 했어요. 투자 관련된 의견을 좀 업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가 나온 배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두산에너비에 비슷하게 좀 보고요. 6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대형주 쪽에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대 로템은 뭐 말씀드린 대로 윤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15만 원 넘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아마 15만 원 오면은 조금 이제 또
매물 압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로템 6월 이후에도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15만 원 선을 잘 예의주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요. SK 이터닉스인데 오늘 주가가 좀 밀려났어요. 네. 중간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놨었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연료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편입하고 나서요. 요날 이제 23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한 7% 정도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요날 이틀 사이에 거의 한 13%, 14% 빠지면서 뭐 이제 손절가를 했는데 손절 당한 종목도 리뷰를 좀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빠졌냐? 뭐 아시다시피 이 종목 말고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도 빠졌죠. 대장인 하나솔루션이 빠졌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왜 빠졌을까요? IRA법 관련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다, 하원에서. 그리고 상원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SK 이터닉스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이 리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중간에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전개됐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 상승이 중간에 좀 눌림이 좀 나오더라도 이 눌림이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혹시나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원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TV에서 우리가 TV에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뵀지만 대부분 이제 지금 대선을 며칠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대선에 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숫자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숫자로 봤을 때 지금 지지율이 누가 가장 높아요? 예. 파란색이 높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 빨간색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좀 당선될 확률이 좀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이후에 N자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종목은 좀 아쉽게 손절가 터치했지만 기존에 손실이신 분들, 신재생 에너지 손실이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대선 이후의 정책의 반향을 보면서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당장 저는 다시 편입할 의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의 정책 바라보면서 N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주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 좀 무거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 종가가 38,850원인데요. 종목명은요. 12,000원 종목이죠. 카카오라는 종목을 내시초가로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로 공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로 공략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종목 굳이 제가 동사를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핸드폰에 이 어플이 다 깔려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 오늘 이제 한 3% 정도 강세를 보였던 배경들. 사실 뭐 증시 자체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죠. 트럼프의 블럼핑을 통해서 미선물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두 가지 모멘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오픈 AI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단독 보도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한국 언론사에서 번역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채용 공고도 이미 나왔더라고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오픈 AI 관련돼서 한국 사무소 개소 결국 이제 진출이 공식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가 제1순위 오픈 AI 협력 관계자 지난번에 셀러투머니 왔을 때 카카오와 이제 또 이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컨퍼런스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픈 AI 관련 대장 종목이 카카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찍고 정점을 통과하고 저점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추세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AI 광고 관련된 부분들 카카오가 또는 이제 뭐 경쟁사에 내부도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 이제 AI의 열풍이 이제 광고 사업과 이런 뭔가 마케팅 사업에 적용되다 보니까 마진의 단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인 약간 색깔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초가로 아마 내일 조금 이제 눌릴 때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전 단기 고점이죠. 이때죠. 46,5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5,900원. 근데 하도 빠져가지고 사실 손절 가격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카카오가 좀 멀리서 보게 되면 좀 이제 하락 이후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번 맞고 밀리든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추세가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카카오 가격 전략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세 가지 모멘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6,5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도 매니저님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무겁다 보니까 재미없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오픈 AI와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네오3도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들 네이버 여러분들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아래쪽에 링크가 나옵니다. 무료 주식 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관련된 기업들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좀 작은 종목도 위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유망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 인사이트 꼭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